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사주적으로 해보거나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진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진살이란 거는 미워하고 원망하며 화합이 되지 않는 살을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원진살은 자수와 미토, 축토와 오화, 임목과 유금, 묘목과 신금, 진토와 해수, 사화와 술토 등이 나란히 있는 경우입니다. 나란히 있어야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 해당되는 오행이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하면 작용력이 없는데, 해당되는 오행이 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작용력이 있습니다. 자, 이 원진살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또 누가 더 미워하고 원망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병신년, 신축월, 병오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사주를 보니까 월지하고 일지에 오축 원진살이 보입니다. 이 원진살이 작용력이 있는지, 또 작용력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더 미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과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보면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일지의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새겨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진토한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내편은 병화 큰 불과 오화 작은 불 뿐이네요. 지장간에 있는 작은 나무하고.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암의 스님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의 스님 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 흑,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이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흑을 찾아보면은 흑은 월지의 축도 작은 흑, 시지의 진토 큰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무토 큰 흑, 그 다음에 일지 오한의 기토 작은 흑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면 쇠는 연지의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이죠. 큰 쇠, 월간의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월지, 축도안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면 물은 시간의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 월지, 축도안의 개수, 작은 물, 시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축토 작은 흑, 진토 큰 흑,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그리고 임수 큰 물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장간에 물기운과 쇠기운이 암장되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대단하고 내편이라고는 연간에 있는 병화 큰 불과 일지에 있는 오화 작은 불이 있어서 사주가 약해졌네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적다는 얘기죠. 특히 연간에 있는 병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정에서 나에게 일간에게 힘을 주지 않아서 더욱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상대편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중에서 물기운이 있죠. 임수, 개수는 하나지만 큰 물과 그 다음에 신금안의 임수, 축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진토안의 개수가 암정되어 있어서 은근히 물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축고리면은 겨울이죠. 모래 계절이라 물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은근히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물이 연소가 됐다는 얘기죠. 물은 뭔가요? 여자분한테 바로 관성이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가 되겠죠. 관성이 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축 원진살은 자격력이 있나요? 오화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은 축토는 물을 품은 흙이다 보니까 힘을 많이 뺏기는 흉신이죠. 오화는 특히 축토와 진토에게 힘을 많이 뺏겨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되니 흉한 오행이 더 힘을 써서 오축 원진살은 자격력이 있습니다. 자, 월지는 뭔가요? 부부궁이죠. 일지는 배우자궁. 배우자와 내가 원진살이 끼었다, 묘한다. 또 사주에서 물기운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게 부부문제죠. 원수 같은 남자죠. 그러니 부부가 서로 묘한다는 살이 자격력을 합니다. 오축 원진살이. 자, 누가 누구를 묘하죠? 바로 배우자끼리 서로 묘한다는 살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더 묘하죠? 바로 본인이 배우자를 더 묘하죠. 임수가 원수 같아서 나를 죽이려고 해야 되니 배우자가 원수 같은 오행이 돼서 물이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배우자를 더 미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축 원진살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냐면 부부끼리 미워하고 누가 더 미워하냐면 내가 남편을 더 미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신은 가까이 있는 오화가 되겠죠. 병화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희신은 나무가 가지고 불기운을 키워줄 때가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흉신과 기신이 같이 됐을 때 기신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원진살에 자격력이 있고 배우자가 나를 치는 형국이라 배우자와 내가 원진살이 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치니 원수 같은 배우자가 돼서 배우자를 미워하는 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진살의 적용력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원진살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